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관하용론 2017년도 7월 1일 날 치른 20일에 기출문제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보관하용론은 매년에 계산 문제가 한 40문제 중에 12문제 나왔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10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년에 비하면 쉽게 출제되었죠. 그렇지만 계산 문제가 계속 10문제 나온다는 관점에서 꾸준히 계산 문제 연습이 필요로 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관하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교재에서 충실히 또 한다면 90% 이상 적중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그리고 IM에듀에서 나오는 한 권으로 끝내기 물류관리사 교재 내에서도 거의 40문제 중에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한 권을 끝내기 보관하용론 교재도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충분히 합격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보관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하고, 보관의 기본 기능과 보관의 원칙은 매년 빠짐없이 지금까지 20년 이상 출제되었다 했죠. 보관의 기능은 첫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한다. 그리고 운반 활성화 지수를 최소화한다. 이것은 하역의 합리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역, 합리화, 개선활동의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으로 정답이 아니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집산, 분류, 조합을 또 할 수 있고, 세금을 지불, 연기 등의 금융 역할, 부동산을 담보로, 거점을 담보로 우리가 대출 기능, 신용 기능,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매와 생산의 완충 역할은 우리가 산업공학용어로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버퍼 기능. 버퍼 기능. A와 B 기계 사이에 또는 공정 사이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때 대비하는 트러블 대비 재고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구매와 생산의 완충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관의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2번이 하역 합리화의 원칙으로 아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볼까요? 2번은 우리가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관의 10가지 원칙은 매년 출제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21년 동안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볼까요?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은 관련 품목을 서로 모아서 계통적으로 분리하는 보관의 원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번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입출고 빈도에 따라 보관하는 원칙은 맞는데, 보관 장소를 결정한 입출고 빈도가 낮은 제품을 출입구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이 아니고, 출하 빈도가 높은 제품을 출입구 가까운 장소에, 출하 빈도가 낮다면 자주 안 나가기 때문에 안쪽이나 2층에 보관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유사성의 원칙,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통로면에 보관한다. 통로면에 보관한다. 그러면 통로 대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통로 대면의 원칙. 통로 대면의 원칙이 해당되죠. 이것도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위치 표시 원칙은 입출고 업무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로케이션 원칙이라고 보죠. 우리가 로케이션 코드 관리를 해서 보관 위치를 로케이션 어드레스 주소를 표시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선입 선출의 원칙은 형상 특성에 따라, 이것도 형상 특성의 원칙이죠. 형상 특성의 원칙이 해당하는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른다면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러면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은 임시 보관 거점이다. 그러면 스톱 포인트가 되겠죠? 보관 거점. 스톱 포인트. 대포는 일시 보관소로 했죠? 시와에 반입하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장소를
대포라 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보관 거점은 단어 뜻 그대로 스톡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톡 포인트.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ICD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가 되겠죠. 4번 문제를 보면 ICD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한번 볼까요? 수출입 통관 업무 집화 및 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마셜링 기능, 본선 선적 및 양화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할 때는 ICD에 해당되지 않죠. 선박, 이거는 항만 터미널에 해당하는,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사, 트럭회사, 포워드 등을 운영하여 내륙 항만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항만의 터미널 기능을 내륙으로 이동한 성격이 되겠죠. 통관까지 가능한. 또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만보다 또 부대 비용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 시설 공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공적 권한을 우리가 통관까지, 통관 기능 등의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미음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기역, 디귿, 리을이 해당되겠습니다. 4번은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물류 거점에 주요 제품별로 물류비 배분 내역인데 총 물류비가 5천만 원이 이르렀다. 이 C의 물류비용은 C 제품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구해야 되죠. 물류정보관리비는 6천회니까 동화횟수가 전체 3천회 중에 20%가 되겠죠. 20%. 그래서 20% 곱하기 0.2 곱하기 5천원 물류정보관리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예. 그 다음에 보관재고관리비 역시 전체 70만 제곱미터 평방미터에서 14만 제곱미터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20% 구성비를 갖고 있는 C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 곱하기 하면 역시 이것도 30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 1,000원 단위니까 300만 원. 그 다음에 운송비 역시 2,000회가 만회에 차지하는 구성비는 20%죠. 그래서 0.2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보관리비 100만 원, 보관하역 재고관리비 300만 원, 운송비 600만 원을 모두 합치면 C 제품의 물류비 토탈은 1,000만 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죠. 합치면 여기에 1,000만 원, 1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더하기 600만 원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하겠습니다. 5번은 1번이 답이 되죠. 쉽죠? 빨리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일반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크로스 도킹에 관한 설명. 크로스 도킹은 우리가 당일 있고 당일 출고하는 통과형 운송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죠. 통과형 운송 시스템. 이걸 우리가 직송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당일 입고 당일 출고. 팔레트 단위나 케이스 단위로 우리가 하주가 물류센터 가기 전에 사전에 포장해서 물류센터에 2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고 당일 입고 물품은 당일 출고하는 통과형 운송 시스템으로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류 합리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볼까요? 우리가
첫째,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재고 품절 비용이 낮을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맞는 답이죠. 대량 고객화 전략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를 도모한다. 대량 고객화보다는 개별 고객화로 맞춤 서비스가 되겠죠. 대량 고객화보다는 개별 고객화로 봐야 되겠습니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물품을 즉시 배송할 준비를 목적으로 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도킹에 가장 가까운 개념 설명이 맞죠. POS, 포인트 판매 시점 정보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에 의하여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 대규모 물류센터, 자체 트럭 운송 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맞죠. 예. 그 다음에 물류센터 회전율 감소, 재고 수준 증대, 재고 수준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죠. 리드 타임도 감소되고 재고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즉시 배송하기 때문에 운반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감소한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니은, 미음이 되므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일반적인 물류센터의 작업 공정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3번이 되겠어요. 입하, 경납은 put away라 그러죠. 우리가 집어넣는 작업이죠. put away. 경납 다음에 보관했다가 주문이 오면 피킹해서 그 다음 이 사이에 소팅이 있을 수 있죠. 분류해서 검품한 다음에 출하검사해서 품질 검사입니다. 출하검사해서 포장해서 재포장해서 출하되는 순서로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3번.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센터 설계 특성별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운영 특성, 환경 특성 요 두 가지가 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환경 특성이 되겠죠. 기억은 지리적 입지, 인구 등. 그 다음 입고 방법, 보관 방법, 피킹 방법은 운영 특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니은, 디귿, 미음 4번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입지, 인구는 환경적 특성에 해당되고 입고 보관, 피킹 방법에 대한 설계 고려사항은 운영 특성에 대한 고려 요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단지 입지 결정의 방법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총비용법, 물류단지 입지 결정 방법도 매년 출제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총비용법은 관리비용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데야 맞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법은 공급지와 수송비, 수요지의 수송비를 고려하여 그 합이 최소가 되는 입지, 무게중심법은 X와의 거리와 수요량을 곱한 값으로 계산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설명으로도 나왔습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통킬로법은 접근석, 주관적 가중치를 평가 점수로 한다. 이거는 체크리스트법이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법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통킬로법은 우리가 무게에 따라, 거리에 따라, 무게 곱하기 거리에 따라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브라운 깁슨법은 브라운 깁슨의 학자가 객관적, 주관적, 필수적 요인으로 구분한 무게중심 입지 결정 방법이며 손익분기표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그 합을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제한을 선택하는 법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9번은 3번이 틀린 답이 되죠.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배속 네트워크를 우리가 물류 거점 수가 증가로 인하여 현상이 아닌 것은 이거는 배송 리드 타임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하죠. 감소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가까이 입지하기 때문에
배송 리드 타임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점수가 도시마다 고객 가까이 증가한다면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은 또한 우리가 계산 문제로 오늘날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죠. 단일 명령은 입고 출고 중에 한 가지 작업만 수행되는 시스템의 명령 언어가 되겠죠. 또한 이중 명령은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입하 출하하는 작업 지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장비는 스태크 크레인에 우리가 동시에 이동은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배의수는 우리가 저장 용량에서 렉 단수 몇 단인지 여기서 시간당 처리 물동량을 60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럴 때 배의수는 6,000 단위고 저장 용량이 6,000 단위에서 20단 적재할 수 있다고 보고 180건을 시간당 처리한다고 조건을 줬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공간 배의수는 100배의가 되겠습니다. 100배의는 가로열을 표시하는 적재 공간 명칭입니다. 100배의 때 나누기 2를 두 개의 렉을 통로별로 여기는 두 개의 렉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50배의가 답이 되겠습니다. 50배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4번이 되죠. 저장 용량에서 렉 단수 20단에서 시간당 180건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 100개의 가로열 공간이 있지만 각 통로마다 두 개의 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배의 수는 50배의로 우리가 계산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1번 문제. 그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우리가 B와 C사가 3%의 로스를 분량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5%. 그래서 8%가 있지만은 또 B와 C 사이의 차이 로스는 또한 추가로 2%가 발생되죠. 그래서 3 플러스 5 플러스 2%는 10%의 로스를 가져온다는 거죠. 10%의 로스는 즉 100개에서 곱하기 1.1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110개를 투입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사가 공급해야 될 수량은 B사에 가서 3%, C사에 가서도 5%, 8%가 로스가 낭비가 발생되고 또 B사에서 C사의 이동 과정에서 2%의 로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로스까지 감안해서 총 10% 정도의 로스를 추가 반영해서 110개가 공급돼야 될 수량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최근에도 출제가 자주 되고 보관하용론에서 좀 난해한 문제로 여러분들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토매틱 스토리지 리트러블 시스템, 자동 보관 인출 시스템은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의 작업 지시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명령은 첫째, 입고와 출고를 각각 따로 이해 작업하는 것이고, 이중 명령은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일회 작업으로 끝내는 형태입니다. 단일 명령은 입고 출고 별도로 이해 작업, 이중 명령은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작업 지시 프로그램 명령어인데 일회 작업으로 끝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13번은 시간당 300번의 저장과 보관이죠. 출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토매틱 스토리지 저장 및 리트러블 출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10개 통로에 셀이 10개 통로에 스태크 크레인이 있습니다. 한 대씩 SR 기계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10개 중에서 40%는 단일 명령이고 또한 나머지는 이중 명령에 의해서 수행한다. 그러면 이중 명령은 60%의 작업이 수행되겠죠. 단일 명령이 40%라면 나머지 60%를 적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앤드 리트러블 기계의 보관, 출고 평균 이용률을 계산한다면 일대 조건 값이 중요하죠. 단일 명령은 2분 걸리고 이중 명령은 3분이 걸립니다. 입고 출고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조금 한 1.5배 정도 걸리죠. 이중 명령은 3분 걸린다는 조건을 봤을 때 시간당 300번 저장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60분 기준으로 보자 이거죠. 시간당 60분에서 5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일 명령 2분과 이중 명령 3분을 더하면 5분이죠. 그러면 시간당 총 12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회 처리에서 10개 통로라는 조건값이 있습니다. 10개 통로를 곱하면 총 120회를 처리할 수 있는 스태크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120회 처리 중에 단일 명령은 입고 출고를 2개 작업이 일어납니다. 입고 한 번, 출고 한 번. 그 다음 이중 명령은 입고 출고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한 번 작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합치면 입고, 출고 따로 하는 2개와 이중 명령 동시에 하는 1개, 3개 작업을 곱하면 총 360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단일 명령 2개 작업과 이중 명령 1개 작업을 합해서 3개 작업이 120회 10개 통로에서 가능한 것을 곱한 값이 360회 이용 처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번 조건에서 시간당 저장 출고가 40%는 120이 되겠죠. 40%니까 0.4, 4, 32. 또 300번 저장 출고 중에서 이중 명령이 60%이기 때문에 180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120과 240을 합치면 360건이 처리가 되겠죠. 360건. 그러므로 360건 나누기 총 420회를 나누면 우리가 85%의 비율로 평균 이용률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일 명령 40%는 120을 2에 했을 때 240이 단일 명령 처리 물동량이고 이중 명령은 180이 되는 거죠. 여기 2회에 240을 했죠. 단일 명령 240 더하기 이중 명령 180을 더하면 총 420회 처리하는 기준으로 360번 조건값 우리가 이 시간의 단위에 나누면 85% 평균 이용률로 나타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스태크 크레인은 우리가 자동화 창고의 보관 단위 픽기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파레트 단위로 보관 또는 피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볼까요? 자동화 창고 시스템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제어 방식 맞죠? 또 재고 관리, 선입 선출의 입출고 관리. 그래서 자동화 창고에서는 가장 다양한 규격을 취급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죠. 다양한이 아니라 일정한 규격, 다양한 규격을 처리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제약 조건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에. 그래서 15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은 WMS에 대한 자동화 창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물품의 경락, 피킹, 출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RFID 시스템 무선 자동인 시스템을 통해 지금을 최소화한다. 재고 정확도, 고객 서비스를 향상한다. 피킹 관리, 진척도 관리, 주문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출고 관리, 선입 선출 관리, 크로스 도킹. 선입 수배송 관리라든가 크로스 도킹 TMS 기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예. 다음은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디지털 피킹 시스템의 디지털 어소팅 시스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피킹은 전표 없이 처리 가능한 시스템이죠. 디지털 피킹. 디지털 어소팅 시스템 역시 분류 분배 작업이 가는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또 멀티 디지털 어소팅 시스템은 고객별 주문 상품을 합포장하기에 적합한 분류 시스템이 해당됩니다. DA 방식 여기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대차식이 있고 구동 컨베어 방식이 있고 자동이 아니라 비구동 무구동 컨베어 방식이 있다 하겠습니다. 무구동 컨베어 대차식 구동 컨베어 무구동 컨베어로 분류되며 대차식 초기 설치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다. 대차식보다는 구동 컨베어 방식이 설치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대차식은 초기 설치비가 가장 적게 소요된다라고 해야 되죠. 구동이 많이 소요된다. DPS의 구분해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를 볼까요? 집중구매와 분산구매의 장단점도 매년 나오죠. 집중구매 방식은 구매 절차를 표준화하여 구매 비용 절감이 유리하다. 일괄구매, 대량구매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는 본사 일괄구매죠. 집중구매, 주요 부품, 원자재라든가 이러한 품목이 되고, 분산구매는 구매 절차 간단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구매가 가능해서 팀 단위, 부서 단위 사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어떤 구매가 유리할까요? 분산 구매가 유리하죠. 팀 단위별로 분산 구매, 사업부별로, 공장별로 팀 단위 분산 구매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가격 차이가 없는 품목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집중 구매는 또 긴급 조달이 어려움이 있고 자율적 구매가 분산 구매는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트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을 오는 방식이다. 지트 방식은 푸시는 이거 MRP 방식이죠. 5번이 바로 보이네요. 답이 그죠? 지트는 풀 끌어당기기 생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끌어당기기 또는 린 생산 방식, 낭비 없는 생산 방식이 지트 시스템이 되겠죠.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MRP 자재 소요량 계획도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쉽죠. A라는 제품이 그죠? 3개의 X와 2개의 있으면 순수 소요량이 A 제품이 50개다. 순수 소요량이 50개인데 여기서 X와 Y의 부품 소요량이 3개고 Y는 2개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150개가 필요하고 100개가 필요하겠죠. 소요량이 50개를 순수 소요량이 50개일 때 거기에 딸린 종속 수요죠. X와 Y의 부품은 50개 곱하기 3개씩 소요되기 때문에 150개가 필요하고 Y는 100개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여기에 전제 조건이 X의 가용 재고 45개를 사용할 수 있는 재고를 빼면 105개가 순수하게 필요하고 Y는 가용 재고 50개에서 15개 있고 예정량이 있죠. 그러면 65개를 빼면 35개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죠. 50개 가용 재고 쓸 수 있는 이미 있는 재고죠. 그 다음에 15개 있고 예정량 숫자를 합쳐서 65개를 빼면 35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20번은 우리가
1번이 되겠죠. 105개, 35개. 종속 수요 개념이죠. 완제품에 딸린 종속 수요 개념이 MRP의 빌 오프 머티리얼 자재 명세표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서 21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